자, 또 시작해 볼까요? 11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11017인데 이것도 강제경매고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거고 토지 2분의 1 지분 매각이고 건물 매각제입니다. 영덕 그러면 얼핏 보면 동해안의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긴 바닷가보다는 그 산 쪽에 가까운 영덕입니다. 여기 보면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신정섭, 신병권하고 건축물 관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은 매각체예요. 땅 주인과 다릅니다. 보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00만 원에 시작해서 700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투자할 때 금액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최저가로 사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자, 땅이 보면 75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2분의 1이다 보니까 이 땅이 전부 다가 150평은 되는 거예요. 150평은 되는 거에 150평에 건물이 두 개가 있는 건데 건물은 매각제이고 땅만 2분의 1인데 여기 감정평가사에 보게끔 되면 집이 두 개가 있는데 거주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두 개 중에서 한 세대는 누가 거주하고 있고 한 세대는 비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보면은 형제가 같이 지었든지 해갖고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데 형제지간이다 보니까 구분소유를 가리지 않았지 않은 건가. 그런데 그것이 경매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짐작하는 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여기 보면 누가 한 명이 있죠. 여기 보면 전입 이렇게 해갖고 강제경매로 1억 1,500에 나온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등기부상 미등재된 주택이 두 동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인이 누가 있죠? 신정호 한 명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김정은, 김동준, 신승열 그래갖고 여기 여러 명이 이렇게 지분이 있는데 제가 보면 여기 신재호라고 있죠. 이거 나머지 있는 사람은 상속을 받은 걸 돌아가시다 보니까 여러 명이 상속을 받은 걸로 2분의 1이 있고 신재호가 2분의 1이 있는 겁니다. 근데 상속을 받은 사람들 것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2분의 1이. 그러니까 여기 신재호라는 사람에 있는 2분의 1은 그대로 있는 거고 나머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까 여기에 신종호라는 사람이 신재호의 사람의 집에 있는지 이 돌아가신 분의 집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땅에 지분이 2분의 1이죠. 집이 두 채입니다. 여기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집이 한 채가 있죠. 보면 여기 한 채, 여기 한 채 두 채가 있는 건데 로드뷰로 보면 위쪽에 있는 게 여기 한 채가 있고 밑에 보면은 요런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요 집은 거주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거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집은 이 집도 거주하는 것 같아요? 거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은 새 집이죠. 이 집은 약간 큰 집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현관 입구에 별게 없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보일러 그거는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긴 간단합니다. 이거는 땅 지분을 730만 원 주고 낙찰 받았죠. 근데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르죠. 땅 주인과 다르다 보니까 법정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정 상관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낙찰 받으면 여기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이 아까에 있는 신종호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종호 아닌가? 신종호가 있었잖아요. 신종호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집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정호 보고 너는 저쪽 땅이고 저쪽에 살고 있으니까 땅을 반 갈르자고 그래갖고 75평씩 현물 분할하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 그 사람 위에 있는 건물은 그 사람이 갖는 거고, 이쪽에 있는 건물은 우린 딱, 이쪽에 있는 땅을 샀으니까 우리는 건물 없이 땅만 샀죠. 건물주물 관리자이니까 건물 주인을 상대로 지조 청구를 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건물과 땅을 한꺼번에 팔면은 땅값은 치지 않아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집만 있으면은 아무리 시골집이라도 3천만 원 내서 5천만 원 내는 땅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팔고 나오는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집값이 안 치는데 집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집이 좋은 집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골에서는 그 집이 있는 걸로 가지고 집값을 좀 칩니다. 땅값이 많이 500만 원, 1000만 원 돼 있는 이런 도시 지역에서는 집값을 안 쳐요. 근데 시골에서는 땅값이 형편없는 곳에 좋은 집이 있을 때는 그 집값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집값을 지어놓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 한 1000만 원에 건물 얼마 쳐갖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내놓는다 그러면 그냥 그저 한 3천만 원에 내 땅에 내 집 가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처리하는 방법이 소송을 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먼저 가서 거기 신청하는 사람이 어느 쪽에 살고 있는가를 봐서 살고 있는 쪽으로 너 갖고 살지 않는 쪽은 내가 갖겠다 해서 현물 땅 분할을 먼저부터 해놓고 내 땅 위에 있는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장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구 오창읍 양정리. 이거 아까 그 울산의 산업단지나 이게 오창의 산업단지나 비슷한 땅입니다. 울산의 산업단지도 좋지만은 오창의 산업단지도 이게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땅값이 만만하지 않죠? 예, 보면 여기 808-6 요 산업단지 안에 있는 땅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공장 쪽을 짓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근생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창에 그래서 여기 보면 호텔 같은 게 지어져 있고 엠벌레스테라는 게 지어져 있고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그 중심 상업지역에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오창을 새로 신도시 개발하는 쪽에 안에 있는 땅이에요. 이쪽은 공원으로 돼 있어갖고 여기 큰 도로가 있는 거에 자동차하고 여기에 있는 이 땅 중에서 사람하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공원으로 만들어서 여기 이거 하고 여기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 갖고 자동차가 다니는 곳과 사람이 다니는 곳을 공원으로 만들어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오창 산업단지죠. 보면 산업단지 지금 개발하는 오창 인터체인지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겁니다. 보면. 열세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부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용이 6.33평이니까 13평짜리 아파트예요. 13평짜리 아파트가 4억 2,700이 2분의 1이면 13평,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가 나 이렇게 비싼 걸 보다 깜짝 놀랐어요. 예? 13평짜리 아파트가 8억이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슴이 철렁하다. 예? 그래요? 여기 보면은 지금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49%까지 떨어졌는데, 이 부부가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긴 근저당도 있고, 감료 있고, 강제경매가 있는데, 강제경매로 5억을 청구를 했으니까, 이거는 취하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강미옥이가 있고, 박상순이가 있는데, 박상순이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김영준 사장님? 네. 누구예요? 수원장. 네? 수원장. 효리 남편이 박상순이야. 근데 이영이 박상순이랑은 틀리죠. 제주도에 살고 있는 효리 남편. 제주도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 2분의 1 지분 매각을 여기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을 해서 팔자고 해도 되고, 같이 공인중개사한테 내놔서 팔자고 해도 되고,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상대편 지분 기조 청구하고, 상대편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지분을 가지고, 다시 우리 공짜 우선 매수해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49%까지는 잘 안 떨어지는 건데, 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져도 지분이라도 뒷마무리만 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2022) 타경 279호에 경기도 안성시 금속동 해갖고 임야가 2,755평이 경매로 나와서 감정 가격이 27억에서 13억까지 떨어져서 지금 19%까지 떨어진 겁니다. 2,700평이 13억이라 그러면 지금 한 50만 원 꼴 친 건가요? 네. 50만 원 정도로 친 겁니다. 용도 지역이 보면 뭐예요? 연목 지역에. 그러니까 용도 지역으로 보면은 별로 이게 좋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필지가 한 필지죠. 214-1 한 필지죠. 한 필지인데 2,700평이죠. 왜 한 필지인데 2,700평일 것 같아요? 한 필지로 땅이 너무 크지 않아요? 왜 이렇게 크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야산이었던 것 같아요. 한 필지로.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늘 전부 다 깎아가지고 평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 보면은 땅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토목공사를 하더라고 평지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흙을 파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야를 사서 채취 허가를 받아서 흙 다 팔고 평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파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랬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생돈 들여서 그걸 자기 돈 들여서 그걸 담다가 팔아려면 이 땅값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제 생각에 예전에 이런 임야가 경매로 나왔을 때 다 보면은 그 산 사람, 그 땅을 임야를 산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파는 사람, 석산 같은 거 개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서 몇 년 동안 다 개발해서 다 없애고 평지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그걸 개발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땅으로 또 다시 파는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게 임야가 2,700평이 임야이기 때문에 단일 토지로 있다가 다 토목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평지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평지가 된 겁니다.
자, 보시면 감정평가사가 담당 공무원과 유선통화 결과 개발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 담당 공무원과 유선통화 결과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는 살아있고 건축허가는 취소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낙찰자하고는 개발행위 허가가 살아있고 건축허가가 취소됐다면 우리 낙찰자하고는 이 관계가 인허가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 있죠? 제일 첫 번째, 만약에 경우에 건물을 착공을 했다면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데 허가가 취소됐다는 얘기는 착공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는 1년 동안 있다가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이 나지 않으면 2년 있으면 취소되죠. 그러면 건축허가는 취소됐고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 안 됐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감정사가 감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안 됐다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쯤은 2년이 지났으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됐을 거라고 봐요. 그럼 우리 낙찰자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는 낙찰자로서는 처음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새로 받고 건축허가가 새로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어떤 땅을 임야를 낙찰을 받았을 때 개발행위 허가가 날는지 안 날는지 걱정스럽고 건축허가가 날는지 안 날는지 걱정스러운데 개발행위 허가가 났었죠. 법적으로 인허가 문제 없죠. 건축허가 났었죠. 내가 새로 길을 낙찰을 받아서 건축허가 났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사갖고 개발행위 허가를 새로 받거나 건축허가를 새로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약점이 뭐라고 그랬죠? 이 땅의 제일 약점이 뭐죠? 도로도 있고 다 있는데 약점이 뭐야, 아까? 녹지지역이라고 그랬죠?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예요. 그게 약점인데, 자, 이분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분이라고 보는 게 이걸 보고 내가 놀란 거예요. 이렇게 딱 이거 도로도 다 있습니다, 이게. 지적정 도로도 다 있고, 이렇게 도로 다 있죠? 딱 이렇게 넓죠? 근데, 놀랬더니 이게 뭐냐면, 여기다 뭘 만들었어요? 자연취락지구는 뭐죠? 건폐율 60%입니다. 용적률 200%고. 그러니까, 여기서 있을 때, 자연목지지역 법규 적용을 받아요? 취락지구 법규 적용을 받아요? 취락지구 맞죠? 그러니까 가장 약점인 취락지구를, 그러니까 자연목지지역을 없앴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안성이라는 곳은 이거는 지금 보면 이것도 전원주택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창고 용지로 만들어서 매매하게끔 되고 지금 땅값이 안성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곳인데 자, 왜 올라가느냐 보자고요. 용인은 남사업에 지금 삼성단지 반도체 단지 들어서는 거 다 아시죠? 그게 바로 밑이에요. 그러면 삼성단지가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면 그 밑에 하청공장 들어서야 안 들어서요? 바로 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 좋은 땅이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땅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 임야를 이렇게 평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안성시 고산면입니다. 이거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긴 있는데 제가 그냥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 말고
내가 그냥 이 동네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 그냥 살으라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219평입니다. 대지가 219평이고 건평이 40평이에요.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건물이 4억 5천이 3억 1천까지 떨어졌습니다. 70%로. 여기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는데 대항력 있는 전입자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뭘로 되어 있죠?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왜 안 좋죠? 건물 짓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건 건물이 다 지어놨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나 객관지역은 똑같은 거 왜? 건물은 다 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농업인의 주택을 질 수가 있는데 나는 농업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농림지역 사갖고 건물을 못 짓다 보니까 나쁜 거예요. 근데 먼저 사람이 농업인이 만들어갖고 건물 다 지어놨죠. 그럼 나는 건물 질 일이 없고 여기 있는 건물 그대로 없다 보니까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똑같은데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이었으면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감정평가가 됐을 텐데 농림지역이니까 농림지역으로 감정평가가 되니까 땅값이 더 싸게 평가가 되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이 집이 항상 우리가 평면도를 보면은 위쪽이 북쪽이죠. 북쪽이 위쪽이죠. 이 보면은 여기가 마당이죠. 이 집이죠. 이게 뭐 이렇게 보면 북창이에요. 북창. 집이 북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이것이 국어인데 국유지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낙찰을 받으면 이거 점유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이 땅이 이게 뭘로 돼 있죠? 국어로 되는데 국유지죠. 그러니까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거는 안 되고 그 옆에 현황 도로로 쓰고 있지 않은 거는 내가 점유 허가를 받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당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추천할까 말까 하다 추천을 했냐면은 일단은 고산저수지가 안성이 아주 유명하죠. 그 고산저수지하고는 500m 밖에 안 떨어졌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조경을 아주 잘 해놨어. 여기도 이런 나무가 있고 이런 나무도 있죠. 이런 나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 집도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죠. 근데 이런 나무도 있고 마당에 이런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 직접 가서 보지 않았지만 집에 의한 그 조경이 나무가 아주 잘 돼 있다는 겁니다. 향이긴 한데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여기 고삼저수지가 있죠. 고삼저수지하고 500m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생기죠. 이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생기는 거에 바우더기 휴게 여기 보면 지금 이게 토를 이렇게 깎아놨죠. 산을 깎아놨죠. 네. 깎아놓은 게 이게 뭐냐면 휴게소 부지예요. 그리고 이쪽 옆에가 여기가 고속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휴게소 부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휴게소 부지 바로 옆에 여기가 보면 바우더기 휴게소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고산 저수지를 보러보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고산 저수지 아까 얼마 떨어져 있다 그랬죠? 500m 이제 그게 500m 떨어지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 500m입니다. 그리고 이거 고속도로 이렇게 오른쪽에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 인터체인지도 생기잖아요. 서울까지 다는 인터체인지 가깝지, 바우더기 그 고산 휴게소 가깝지, 병원이 잘 돼 있지, 다 좋은데 북향이야. 저수지 때문에 북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도 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저가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떨어지면은 길 가격을 높이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로 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땅값이 상승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아서 잔금 내갖고 이사 갈 때쯤 되면은 땅값이 이 감정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